이번에 지면 정치생명이 끼기다. 아하,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것이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상당한 정치 위기를 느낍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개항을에 출마를 해서 아주 안전하게 금배지를 달고, 금배지를 이용해서 이른바 방탄, 네, 불체포 특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혜택을 입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자신에게 옥죄에 있는 그런 그 칼날을 피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완전히 끌고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판단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대선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초롱성처럼 구축한 자기의 사단들은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들도 그 옆에서 곁불을 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사수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항 출마를 권했을 것이고요. 예, 다소간에 좀 그 지탄은 받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개항에 출마를 하시죠. 그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까요? 이재명이 자기가 먼저, 나 개항을 해 좀 출마해서 금배지 좀, 달겠다라고 얘기는 못했겠죠.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글쎄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제가 빨리 복귀를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좋겠죠. 라고, 이른바 자화자찬 비슷하게 그렇게 순학을 했었다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개항을 해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상당한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할 때 이재명 대 윤영선 대 이재명의 격차가 상당히 커 있어가지고 이건 저쪽에는 그냥 무난히 이재명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민심의 이 눈초리는 아주 매섭습니다. 예, 이른바 개항 주민이 호구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분물처럼 터져나왔죠. 당신 교도소 안 가려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한 모양인데, 당신 그 집에서도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분당갑이죠? 네. 분당에 있는 순회동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부부가. 예, 거기가, 집인데,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집이 있는 그곳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거에는 출마를 안 하고 인천 계양으로 온 것은 뭡니까? 네, 분당갑은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분당갑, 예, 김은혜 의원이 지역구인 분당갑에서는 예,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약 한 4.5% 앞서는 걸로 실제로 나왔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분당갑이 자기 집에 있는 지역구지만 이건 좀 위험하다. 예, 분당갑이 강남하고 성향이 비슷한 지역입니다. 예, 분당갑과 을이 또 조금 다른데요. 네, 분당을은 이른바 성남, 오리지널 성남의 그런 이 풍토가 좀 강하고 분당갑은 강남 지역이 더 가까운 관계로 예, 그 성향 자체가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개항을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여론조사도 지금 막상막하 3개 정도는 윤영선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하고 자, 나 이번에 떨어지면은 정치 생명 끝장이에요. 라고, 자신의 목을 치는, 예, 바로 지금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목 끊는 신용하며 지면 정치 생명 끝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을 끊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천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쇼맨십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저 사진 한 장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겠지만,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해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3일 지역구 유세활동 도중에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 끝난다며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과 함께 끽이라고 말했다. 바로 저런 상황에서 끽 소리가 나온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가관이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글쎄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가볍죠? 네. 저 이번에 지면은 정말 정치 생명이 끽
예, 끝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뭐, 시중, 예, 한간에서 그냥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누구를 흉내내는 그런 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그 유니폼 입고 실제로 유세 활동을, 거리 유세를 지금 하는 그 과정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번에 저 지면은 정치생명이 끝입니다 하면서, 끽! 예. 그렇습니다. 참, 저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슈퍼맨님, 김박사, 멸공반점 상륙작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힘내세요. 이번에는 배추 겉절이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목이 한참 안 좋을 때 배추 겉절이 먹고 힘내서 그나마 이렇게 목이, 이 정도까지는 왔는데, 네, 또 배추 겉절이 말고 또 다른 걸 보내신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내시는데 하면은 또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슈퍼맨님, 예, 저를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네. 물질적인 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네. 지금과 같이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아주 100% 예, 충분히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처럼, 거래 유세 때 정치 생명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참,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걸 또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이제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방증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국민의힘을,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또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예,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네, 그런, 당으로 지금 매도를 했죠. 네.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내가 먼지도 묻었다고 나를 도둑으로 몰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냐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 때부터 아주 포문을 열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다.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을 하면서 광주 학살의 후예가 바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계속 이제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은 네. 이준석이 되받아치고 하는 모습이 최근 한 3, 4일 이어지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경기도망지사다.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당신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네, 분당갑을 포기를 하고 분당에서 도망을 가서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계양을 해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 경기도망지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도망을 간 지역에서도 여론조사가 지금 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벌써 두세 개가 나오는 입장이니까 네. 무연고 출마와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방탄용 출마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네.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대선에서 졌으니 본인 표현대로 감옥에 가면 내년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냐고 비꼬았다. 예. 계양이 정치돼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계양구는 민주당 지역구였다며 제정신이 아니다. 예, 이게 자체가 이제 모순인 것이죠. 이재명이 계양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계양구는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가는 곳마다 얘기를 했는데, 예, 계양구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대대손손 당선이 된 데 아닙니까? 최근에 20몇 년, 24년 동안에 줄기차게 민주당 후보가 된 것이고 바로 송영길 후보가 그 지역에서 4선을 내리당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선인가요? 5선이겠군요. 20년이니까. 예, 20년 동안 송영길을 이 휘하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송영길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이재명이
길거리 유세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인천 계양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계양을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0년 동안 송영길이 그 지역의 맹주였는데 그럼 송영길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못하고 했다는 것을 이재명이 지금 거리 유세마다 강조를 한 거니까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이 국민의힘의 지역구라면 저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민주당의 아주 초강세 지역이고 더더군다나 대표를 역임한 송영길이 지역구인데 이렇게 이 계양을 낙후된 지역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거리 요새를 하는 마당이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만큼 지금 아주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토미니스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법무부 대학원 가자. 점제명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점제명 학비는 준다. 교복도 무료고 기숙사 제공도 식사도 제공하고 참고로 세금은 내가 낸다. 토미니스님. 예, 법무부 대학원 여러분들 토미니스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게 어디인지 아시죠? 법무부가 운영하는 대학원. 네, 우리가 보통 큰 집이라고 얘기하는 데죠. 큰 집. 또 국립대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네, 지금 거기를 지금 가야 된다. 왜?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 무슨 성남 FC의 의혹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토미니스님이 말씀하신 법무부 대학원을 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제 판단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기자 생활 30년을 녹여서 보면은 이거는 사법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건 제 판단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토미니스님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바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죠. 없는 죄를 이거 정권에 맡겼다고 그래? 아이고 얘 좀 집어넣자라고 없는 죄를 일부러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정치 보복입니다만은 없는 죄가 아니라 이미 저질러 놓은, 그렇죠? 이미 그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 놓은 그런 그 범죄를 추적을 해서 네, 증거를 확보를 하고 증언을 다 보완을 해서 현행법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건 법치 아닙니까? 법치. 예, 죄를 짓고도 죄를 물지 않는 것은 그게 어떻게 온당한 그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과 법치는 그건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거듭드립니다. 예, 토미니스님이 지금 소중한 정성과 함께 보내주신 그런 그 메시지를 제가 한번 다시 그런 그 분석과 저의 그 소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며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비공개로 유세를 전환했다라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들립니다. 비공개로 유세를 전환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공개를 해도 시원찮을 판데 유세 자체를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 예, 바로 유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흠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막 그 주민을 밀치고 단상, 이 공원에 있는 그 의자였죠? 공원. 예, 공원에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옆으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그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밀치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게 하나씩 쌓여가지고 저렇게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동네 내과의사 25년 계양에서 내과의사를 한 이 무명의 윤영선이라는 그런 그 후보한테도 지금 아주 초박빙이거나 밀리거나 이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 지금 앞서고 이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앞서가는 여론조사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박빙이거나 두세 개는 바로 윤영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예, 여론조사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별도의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비공개로 유세를 전환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만큼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만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이고 정말 참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네요. 좋은 볼거리가 사라져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선거 유세 자체를 공개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캠프 또는 이재명 본인이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렸다. 심리적으로 아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겁니다. 여론조사 하나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 하는 상황이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측에서 당선을 아주 상당히 불안해하는구나. 당선을 자신 못하는 지금 징조가 나오고 있죠.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바로 이 인식이 거리 유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예,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번에 지면은 제가 정치 생명이 진짜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그으면서 끽이라는 것은, 예, 상당히 우리가, 살펴볼 그런 점이 많다. 예, 이재명의 현재의 어떤, 정신 그런 의식 상태라든가 그 캠프의 절박성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거기에, 묻어난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의 위기는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을 우리가 상당히 아주 지켜봤는데요. 그렇죠?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으로 떠돌면서 자중질환에 아주 극치를 보였는데 그게 어떻게 잘 수습이 돼서 정권 교체까지 이어는 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내분 자중질환이 바로 국민의힘의 5개월 전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현이라고 하는 공동 비대위원장, 이 친구는 젊은 친구죠. 2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성, 예, 아주 고비고비마다 민주당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행태를 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또 표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제법 쓴소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열흘 전에 바로 이 시간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아마도 박지원과 또 윤호중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니냐. 윤호중은 기존의 친문 세력을 대변을 하고 박지원은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은 역할 분담 차원을 훨씬 넘고 이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제19 감싸기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준석 빠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박지원. 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광기에 익숙해서 아무도 맞서지 않은 당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에게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광기에 익숙해서 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좀 소심파들도 꽤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하고 있지 않는 무기력한 민주당 내부의 모습이다라고 박지원이 제법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고 물론 25살 청년 정치 지망생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은 네, 지금 기존에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윤호중 세력과 지금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뭔가 구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 심한 파열음이 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네, 박지현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본인이 네, 그런 얘기도 했죠. 아니, 내 말을 안 들려고 하면은 왜 나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뽑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뽑으려면은 당의 쓴소리도 좀 하고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을 지적을 해달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왜 나를 공동 비대위원장이 뽑아놓고 내가 쓴소리를 하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어제 총회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예, 한번, 어느 정도까지 당 개혁을 위해서 저렇게 쓴소리를 할지 아니면 그야말로 구질서에 이렇게 갇혀서 그야말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네,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하여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